자, 이번 시간에는 58회, 58회 가장 최근 시험이죠. 58회, 예, 58회 기출문제, 자, 문제 풀이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이론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뒤에 실기 영상은 따로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도 지금 제가 따로 필기할 게 좀 있어서요. 여기는 어차피 PDF 파일이라서 제가 한글 파일에다 한글로 전부 다 복사했거든요. 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다음은 김 과장과 이들의 대화이다. 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김 과장.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덕분에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네.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랬어요. 이들이 본사 건물은 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가가 뭐냐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뭐다 나오는 이런 유형 자산의 수리비, 수리비 지출, 수리비 지출은 크게 종류가 뭐 있다 자본적이죠.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익적 있었죠. 그죠? 수익적 지출이 있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이 유형자산의 수리는 결과물로서 사용연수, 내용 연수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가치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또 뭐 능률 향상. 예. 자, 그래서 뭐 확실하게 연수가 장기간 증가됐거나 사용 기간이 가치가 올랐거나 또뭐 능률 향상 왜뭐 100개 만든 물건을 100개 만드는 기계를 고쳤는데 뭐 200개 만든다 이러면 당연하게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좋아진 거지, 좋아진 거. 좋아진 것들은 돈을 썼는데 좋아졌기 때문에 얘는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가 아니고 얘는 수리했는 자산. 우리가 뭐라고 자산의 취득가, 자산의 가치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키죠. 자, 그다음에 수익 지출은 뭐죠? 이게 현상 유지, 지금 상태를 유지하든가 또는 뭐 능률 유지 그러죠.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자, 내지는 뭐 있다? 원상 회복 있었죠. 원상 회복. 원래 상태로만 돌아가는 거. 자, 이 경우에는 당연하게 뭐라고? 당연하게 뭐한다고? 얘는 좋아진 게 아니지. 돈을 썼는데 좋아진 게 없죠. 원 상태로만 돌아가거나 지금 상태만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수선비 또는 이제 자동차 수리 경우는 차량 유지비를 쓰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비용 처리인 거죠. 비용 처리. 결국은 자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면 아니 뭐 좋아진 게 있지. 가치 증가 이렇게 왜 지어졌지? 능률 향상 이제 맞죠? 능률 향상도 있고 능률 향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좋아진 게 있는 것들은 뭐라고? 자본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수리했는 자산에 포함할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자, 자, 2번.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감으로 나타낸 거래가 아닌 것은 자, 뭐 부채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제 비유동부채, 유동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부채가 있는데 자, 일단 비유동부채는 겠죠. 유동부채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비유동부채를 버렸는데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첫 번째 장기로 시작하는 뭐 장기 차입금 같은 장기부채지. 왜 못해요? 장기 차입금 같은 자 장기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 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건물주 입장이죠. 보증받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채 이렇게 하지.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동부채고, 요건 요 네 가지 부채 이외에 이 네 가지 부채 이외에 나오는 모든 부채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가 뭐 분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따로 뭐라 했는 게 아니고 이런 볼게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자 네 가지 이외의 부채다. 그죠? 이외의 부채다. 부채는 싹 다 뭐야 유동부채라 했지. 확인해 보는데 일단은 급여지급시 근로세서 원천 징수하게 되면 이건 예수금이죠. 예수금. 당연히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고.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고. 자, 얘는 뭐 당연히 뭐다. 얘 부채 중에서 뭐라고요? 이거는 뭐 당연하게 비유동이 아니니까 유동이겠지. 맞죠? 유동부채고. 그다음에 이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 현금 지급했다. 여기서 나는 뭐 일단 현금은 자산이고 그죠? 추가적인 계약금인데 계약금은 선거금이죠. 선거금이고 근데 선거금은 자 계약금을 주더라도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 자산 계정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결산인지 장기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 그래서 유동성 대체했다. 요게 이제 뭐였죠? 예, 장기 차입금이 예, 1년 이내가 되면 장기 차입금이 의 상환 기간이 1년 예, 1년 이내가 되면 1년 이내가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일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요 상황이지. 그래서 당연히 뭐다? 장기 차입금은 뭐라고요? 예, 비유동 부채지만 이게 1년 내가 됐으니까 3개월 이내니까 맞죠? 1년 내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부채 바뀔 거고 얘 당연히 유동자산이지. 얘 유동이 되시잖아. 그죠? 그럼 4번. 거래처로부터 뭐 내용 불명의 범액이 보통 영이 입금됐다. 이 내용 불명의 돈을 받는 게 뭐라고요? 얘는 가수금 계정인데 가수금이 원래는 임시 계정이죠. 예, 가계정. 가계정, 임시 계정인데 근데 이게 쉽지만 이게 임시적 부채랬죠. 임시적 부채. 자, 그래서 얘는 간단히 말하면 돈을 받았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받았는 자체를 내가 당장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 받은 돈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 나갔고 내용을 모를 때 대변에 가수금 쓰는 게 어차피 대변 증가 과목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부채처럼 보겠다는 거죠, 당장에. 이거는 임시적 부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산에 속하는 이 선급금에 들어가 있는 요 지문 2번, 4번, 2번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근데 이게 지금 자료가 보니까 매출액, 기상품 재고액, 매입액, 매출업종이. 어차피 이게 지금 뭐라고? 기말 상품 계산하는 문제지만 자료가 보니까 딱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자료고. 그럼 얘가 지금 매출액부터 최고 마지막에 매출 총이익까지 이것이니까 자, 자료상 자, 보자. 거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복사해 볼게요. 자, 딱 매출 총이익까지의 흐름이니까 딱 요까지. 여기까지의 자료만 여러분들 계산 흐름만 아신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확인해 보면 일단 지금은 뭐야? 지금은 자, 보다시피 물음이 기말 상품 재고의 계산 문제지 맞죠? 이거. 자, 그러면 당연하게 순매입의 계산 문제가 아니고 얘는 기말 상품 재고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구할 거야. 근데 얘를 구하는데 주어진 자료가 보다시피 위에 있는 맞죠? 여기 들어가는 것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다 대입해 보는 거지 뭐. 처음 매출액부터. 매출액 얼마? 600만 원. 자, 그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은 처음 요거죠. 이금이 얼마다? 이게 400만 원. 자, 그다음에 매입액은 요놈이죠. 매입액. 자, 금액 얼마라고? 이게 200만 원. 자, 그다음 매출 총이익이 얼마라고? 이게 100만 원. 자, 그러면 당연하게 기초상품 재고액의 순매입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를 뺏는 게 이제 매출원가인데 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맞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원가를 얼마 된다? 500만 원 될 거고 그죠? 여기 500만 원이니까 이 계산의 답. 됐지? 이 계산의 답이 500만 원이 나오려면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가 얼마냐는 건데 기초 400에 순매입 200이니까 당연히 기말 상품 재고가 얼마다? 100만 원 나오겠지. 맞죠? 이게 100만 원 나오면 당연하게 매출원가가 얼마 나온다? 500 나올 거니까 다음은 4번 되겠죠. 자, 다음 4번. 다음 글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금액을 오는 것은 자, 주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야 상정되어 있는 공인의 주식 천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고 자, 단지 우리 증권 거래할 때는 액면을 안 본다 그랬어요. 맞죠? 얘는 안 보면 되는 거고. 자, 구입 가격이 7,000원이죠. 그다음에 거래수수료 20만 원 지급하여 있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이다. 그럼 얘가요, 이거지. 이게 만약에 단기 보유 목적이면 과목이 뭐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자, 자산 중에 유일하게 취득 시 수수료 재비용을 우리가 자,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죠. 수수료를 얘를 그냥 뭐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않고 얘를 뭐라 쓴다? 수수료 비용을 쓰는데 그중에서도 얘는 이제 800번 대 가야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 대 쓴다는 함정이었죠.
그래서 얘를 예, 수수료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쉽게 이제 900번대죠. 900번대. 900번대란 말은 900번대란 말은 뭐라고 이게 영업의 비용, 영업외 비용이란 뜻이죠. 이제 자, 그들 보니까 이걸 단기 매매 증권을 취한다면 당연하게 차변이 오게 되죠. 단기 매매 증권이 1000주 곱하기 7,000원이니까 700만 원이네. 수리 비용이 20만 원이야. 근데 이게 뭐야?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은 뭐라고?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렇죠? 1년 이상 파는 거. 자, 근데 얘는 내가 다르잖아. 그렇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지 매도 가능 증권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취득세를 포함시키지. 맞죠? 취득 시의 수를 취득과 포함시키기 때문에 얘는 그 뭐라고 요 20만 원이 예, 전체 700만 원에 대한 가격에 포함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얘는 뭐가 된다? 예, 뭐야 매도 가능 증권은 당연히 얼마? 720이겠죠. 답은 4번 되네, 4번. 그치? 예, 답은 4번이라는 얘기죠. 요거 이제 그림이라 가지고 글씨 못 쓰겠네. 자, 답은 4번이고, 다음에 5번. 다음 줄을 토대로 기초자본과 비용 총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 자본금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 기초에 배웠던 예, 우리가 식들 가지고 쓰는 이 금액 계산 방법이 뒤에 가끔 나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초에 배웠던 이제 가장 중요시 공식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이제 자본 등식.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자산에서 마이너스 뭐다? 부채를 뺏는 게 뭐 자본이죠. 이게 자본등식이고 다음에 배웠던 게 자 또 뭐 마지막 남은 내동 그 기말 자본이죠. 자본에서 마이너스 또 기초 자본을 뺏는 게 그게 또 뭐라고 단기 순이익이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내돈에서 원래 있던 내돈을 뺏는 게 빼보면 내가 얼마나 번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였지. 그리고 마지막이 총수익에서 총수익에서 마이너스 만다 총비용 그 비용을 빼면 뭐가 똑같이 단기 순이익이 남는데 이때 누구? 자, 자본 등시 아니 재산법상 순이익과 여기 손익법이죠. 손익법상 순이익은 두 가지 같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료가 기초자본과 비용 총액 계산이에요. 자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문제는 이게 기초자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도 우선 기초 자산과 또 뭐 있어? 기초 부채과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라는 거 이거랑 거꾸로 또 뭐 기말도 있잖아. 기말 자산에서 마이너스 자 또 뭐 있어요? 기말 부채를 뺏는 게 또 뭐라고? 기말 자본이죠. 자 결국은 자본 등식은 재산은 어차피 기초와 기말 양쪽 다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자료가 오케이 처음에 기초자본인데 기초자본이 들어가는 시간 얘밖에 없죠. 기초자본이 들어가는 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이건 답이네.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비용 총액이에요. 그럼 비용 총액이 들어가는 계산 시간 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이 두 가지씩 먼저 써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봅시다. 근데 얘는 기초자산이 다 나와 있네. 이게 250만 원에. 맞죠? 자, 기초부채는 얼마예요? 120만 원. 그럼 이래 되면 기초자본은 자동이잖아. 2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차액이 130만 원 생기죠. 여기 뭐다? 기초자본. 자, 그다음에 기말자본 나왔네. 근데 기말자본이 들어가는 식이 두 가지잖아요. 뭐라고? 원래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뺏는 게 기말자본이고 또 하나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뺏는 게 당기순이익인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말자본은 나왔는데 어차피 얘 둘이가 없으니까 이 식은 써먹을 수가 없는 식이지. 맞지? 기말자본이 있지만 기말자산과 기말부채는 쓸 데가 없죠. 그죠? 그럼 얘는 결국 이 식은 쓸 게 없는 거고 대신 기말자본이 얼마라고요? 여기에 250이 나왔는데 맞죠? 아니야 수익 총액이 나왔죠. 수익 총액. 그럼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수익이 얼마라고요? 80인데 그지? 80인데 뭐 어차피 수익 뭐냐고 기말 자본에서 기존 뺏는 게 순이익이고 수익에서 비용 빼도 순이익이니까 얘는 수로 겹치는 게 있으니까 쓸 데 있겠네. 자 그러면 나은식 봅시다. 방금 우리 뭐 구했다? 기말 자본 나왔는데 기초 자본을 130으로 구했잖아요. 맞죠? 비용은 모르지만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130이야? 그럼 단기 순이익 얼마 나온다? 당연하게
250에서 130 빼니까 차익은 120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당기 순이익이 120 나와버리면 자, 당연하게 이 당기 순이익 120만 원 중에서 야, 120만 나왔으니까 누구 수익에서 비용 뺏는 당기 순이익도 얼마 나와야 된다? 120만 나와야 되겠지. 됐죠? 근데 수익이 잠깐 뭐야 이게? 회사 뭐 했나? 다시 250에서 120 뺏는 게 130이고 그지? 기말 자본은 거의 기말 250이야. 160이죠. 잘못 썼네. 그죠? 160에서 그럼 얘 당연히 30이네 순이익이. 지금 제가 금액 하나 잘못 썼죠? 30만 원. 그러면 당연하게 이거 얼마이고 이게 30만 나와야 되겠지. 여기 30만 원. 그죠? 순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말 자본이 160이었고 기초 자본이 130이라서 순이익이 30이면 손익법상 수익에서 비용 빼도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30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수익 얼마 있다? 50. 그럼 비용 얼마란 얘기예요? 80이면 수익 비용 얼마? 50.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하게 80에서 50 뺏는 게 30이 맞으니까 비용은 50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초 자본이 얼마? 130. 예, 비용이 얼마? 50만. 그래서 130에 50이니까 또 답이 4번이겠죠. 예, 4번. 자,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 항공의 판매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봅시다. 근데 판매 관리비는 우리 비용 중에서요. 뭘 실기할 때 800번대 비용이죠. 비용인데 우리 뭐 이론상 풀 때는 제가 이름 기억하실 때 뭐라고요? 끝말이 뭐라고? 여. 그죠? 여, 비, 료. 또는 뭐 있다? 세금과 공과까지 이제. 다시 말하면 어차피 세금 안 내면 장사 못 하니까. 그래서 여자로 끝나는 비용, 비자로 끝나는 비용, 여자로 빼는 비용. 그래서 세금과까지. 물론 예외는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 예, 과목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 여비료, 세금과 공과까지인데 이건 당연히 자 여니까 급여 맞죠? 여러 건 하나 찾았고 그다음에 뭐 있어 비로 끝나는 말들. 자 비로 끝나는 말은 뭐 있다? 수도 확률비 맞죠? 그다음에 접대비 이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 뭐 있다? 료. 마지막 아니지. 세 번째 료. 근데 료로 끝나는 비용 없잖아요. 통과. 마지막 뭐 있다? 세금과 공과까지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러니까 800에 200에 20에 90. 그럼 당연히 얼마? 1110만 되겠네. 4개 합치면 답은 1번 되겠죠. 오케이. 그럼 7번. 다음 전공의 임차료 관련 자료이다. 기말에 수행할 결산 정리 분기로 옳은 것은 자, 근데 일단은 밑에 자료가 보니까 22년 5월 1일 사무실 임차고 1년분 임차료 3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밑에 있네 분계. 오케이. 자, 후 다음 거 처리 잘했다. 이 분계죠. 여기에 대해서 2분기를 했는데 여기 12월 31일 결산분기 묻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자, 뭐 한번 복습 삼아 한번 적어보는데 우리 일반 수익 비용이요. 결산 정리에서 정리가 되면 우리 결산 정리되면 자, 어차피 자, 사용되는 과목은 총 4가지죠. 일반 수익 비용 정리가.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면 볼게요. 자, 자, 그래서 정리할 때 보면 사용되는 과목이 어차피 수익 비용 정리니까 수익 비용 정리를 우리 왜 하냐고 하면 이게 딱 맞게 주거나 딱 맞게 받으면 정리할 이유가 없는데 수익 비용을 만약에 자, 이거죠. 먼저 준다 또는 먼저 받는다. 거꾸로 야, 덜 주고 덜 받은 거. 이건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때 정리는 가장 많이 보는 거 보통 선급 비용이라는 뭐 있다. 자산계죠. 자산이죠. 자, 근데 얘만 자산인가 이제 또 뭐 있어요? 미수 수익이라는 또 사전이 있을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선수 수익이라는 뭐 부채 계정 있었고 또 뭐 있어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또 부채가 있었어. 이 네 가지 과목에 대한 정리죠. 네 가지. 자, 근데 이때 자, 또 추가로 볼게. 자, 이때 뭐야? 성급하고 선수는 성급이 자산, 선수가 부채인데 예전에 또 이론상부터 이연계정 그랬죠. 또는 뭐 미경과 얘기를 안 나오고 그지? 신문지 풀 때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수나 미지급은 추가로 더 뭐 주고받을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계정이죠. 그래서 또 경과에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이래 부르는데 결국은 이 네 개 중에 누구 분기냐는 거지. 이거 주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어차피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개 중에 누군지 찾지 말고 일단 임차료가 비용이지. 그럼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이 네 개 중에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딱 뭐야? 두 개죠. 선급 비용 정리랑 또는 뭐 있다. 미지급 비용 정리 맞죠? 이렇게 두 개인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선급 비용과 미지급 비용 둘 중에 한 개인데 선급 뜻은 뭐라고? 먼저 준 거. 미지급 뜻은 뭐라고요? 안 준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당연하게 미지급 될 수 없죠. 왜? 2022년 5월 1일 날 임차료 1년분을 봐줬어. 맞죠? 그럼 당연히 누구야? 성급이 있다는 얘기지. 맞죠? 미지급이 아니니까. 그럼 성급 비용 뭉개고 성급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 갈 거야. 그럼 당연하게 답은 여기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성급분 할 때 하면 성급분 뭉개에서 2번 아니면 답은 3번인데 2번 중 2, 3번 중 누가 맞냐? 확인하면 되지 뭐. 언제 줬어요? 5월 1일. 5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치 임차료를 준 거잖아. 그럼 결국 어디 된다고? 성급된 게. 그리고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올해 당해 연도의 임차료고요. 자, 성급. 내년 걸 먼저 준 게 뭐라고요? 그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겠죠. 몇 개월치라고? 4개월치. 그럼 4개월치니까 당연히 어떻게 360만 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4, 9, 36이니까요. 당연하게 왜 4를 해. 360만 원에서 나누기 12 하면 1년치니까 한 달에 얼마? 30만 원이고 30만 원 중에 30만 원 곱하기 얼마? 4개월 치면 3, 4, 12, 120만 원 되겠지. 그럼 당연히 당연히 120만 원이 뭐야? 4개월치 먼저 준 거라서 선급 비용은 120이라는 얘기죠. 자, 8번. 다음 중 부가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어. 자, 근데 얘는 당연하게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적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진수부터. 자, 진수는 면세사업주다 부가세 납세목이 있어. 근데 예, 적어볼게요. 진수가 말할 때 그래서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는요. 그렇지만 얘는 뭐라고? 예,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신고 뭐 있다?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면세업자는 부가세 신고 없죠. 예, 당연히 신고 없으니까 납세도 없겠지.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돈을 버니까 누구? 누구라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랬어요. 다음 수연. 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 그래. 근데 이게 보면 딱 3번에서 나와요, 얘기가. 요 얘기는. 뭐냐? 자, 뭐냐면 민영.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그겠죠? 자, 예문을 때 봐도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 소비지국과세.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세맥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세맥이니까 우리가 쉽게 일반 개인들도 면세 한도 이상의 부모야 물건을 사오게 되면 뭐야? 부가세, 예,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의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수입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개인이든 사업장 간에 납세 못이죠. 그 말은 위에는 사업 등록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납세 의무 가지는 거지. 자, 먼저 세진. 자, 세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세 납세 의무 없다. 근데 일단 답은 3번이고요. 맞지? 맞는 거니까. 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예, 국가 사업으로 하게 되면 물건을 국가 사업에서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사업하게 되면 그냥 뭐다? 납세 의무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부가세는 소득 기준이 아니지.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9번. 다음 중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때 과세거래의 기본 과세거래는 기본적으로 과세거래는 자, 뭐 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 일반적인 공급이 있고 첫 번째 일반적 공급에 해당하는 게 뭐 있죠? 첫째 사서 파는 거 매매 소위 말하는 게 가공 세 번째 교환 바꾸는 것도 사고 파는 동시에 됐지. 그럼 나머지는 기타였는데 뭐 교재 보시면 기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타에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매 맞죠? 법원 경매 아니지? 그건 강제 경매고 그다음에 예, 수용 맞지? 예, 수용 그다음에 현물 출자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 공급인데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걸 찾았는데 여기 없어 지금 여기는. 자, 그다음이 그다음 뭐 있었어요? 간주 공급이 있어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뭐다? 무상 공급인데 맞죠?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지. 아니지만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있다?
예, 자가 공급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있었고, 그다음에 예, 사업상 증여. 그다음 마지막 예, 마지막이 타사업장. 타사업. 이게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이 있었죠. 자, 여기 네 가지인데 근데 눈을 딱 보면 여기 보면 있다. 3번이 이거죠.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제품을 정의했대. 이게 뭐죠? 이게 사업상 남한테 내 걸 준 거잖아. 이게 사업상 증여죠. 이게 답은 3번이죠. 3번인데.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그럼 우리 뭐다? 여기서 어, 과세 거래가 아닌 거. 과세 거래가 아닌 것들. 아닌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거래가 자 우선 첫째 보자. 뭐 있었냐? 담보 제공이 있고요. 또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뺏긴 강제 경매. 쉽게 말해서 법원 경매죠. 법원 경매 있었고. 자, 그다음에 뭐냐? 야, 사업의 양도. 맞죠? 그다음에 조세 물납.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라고? 내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뭐 담보 자체는 원래 거래가 아니고 담보를 인해 뺏기는 건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일반 경매는 다른 점이죠. 일반 경매는 내가 파는 거지만 법원 게 뺏긴 거지. 그다음에 사업의 양도는 회사 자체는 부가세 없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조세 물납은 당연히 뭐라고? 조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납부했는데 또 부가세 매기면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요거 요 부분은 또 뭐라고? 우리가 과세 거래를 보이지 않는 그랬지. 그래서 이거 보자 이거. 1번은 양도 담보 목적. 맞지? 이게 담보지 담보. 자, 그래서 당연히 과세율이 아닌 거고. 근데 2번하고 4번도 봤을 거야 이거죠 많이. 자, 뭐야? 요 2번이 뭐다? 무상견본이지. 무상견본. 얘는 판매 목적 아니죠? 그 무상으로 그냥 뿌리는 거죠. 광고 목적으로 맞죠? 광고 목적으로 무상 뿌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뭐 화장품 샘플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거기 그거 준다고 해서 부가세 받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고. 다음 4번 근로기록에서 이게 뭐다 이거? 월급이죠. 그래서 인건비죠, 인건비. 뭐 이게 월급 그러니까 급여든 뭐라고요? 왜 임금이든 간에 야, 뭐라고 이 인건비에 대해서 월급에는 부가세가 없다 그랬죠. 왜? 그 인건비, 즉 월급을 가지고 우리 또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샀어야 되기 때문에 월급 자체에 또 부가세를 매겨버리면 당연하게 뭐다 이중과세죠.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0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주 항공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절이다.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 계산은 적법하게 수차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한 뭐라고? 납부세액, 납부세. 근데 부가세법상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 계산인데 부가세법상 납부세액 계산은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요. 항상 뭐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뭐라고? 매입세를 빼서 맞죠? 매입세를 빼서 자, 우리 뭐 한다? 뭐니? 매입세를 빼서 야, 누구? 납부세액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죠. 자, 요 얘는 할 일은 뭐다? 이거지. 납부세가 답이니까요. 맞지? 여기 답이니까 매출세가 얼마고 매입세가 얼마인지 하면 되겠네. 자, 그럼 계산 보는데 처음에 당연하게 얘는 공고가액이죠. 뭐라고? 매출액. 이게 매출액이고 어차피 매출액이고 매출액이니까 여기에 몇 프로? 당연히 10%가 부가세겠지. 맞죠? 예, 그래서 요 매출액의 10%니까 자, 660만 원 내서 이거 10%. 맞죠? 아, 6억 6천에 10%. 당연히 얼마? 6천만 원이겠지. 맞죠? 아, 네, 6,600이지. 그지? 자, 이게 공급가 아니야, 공급가. 이게 만약 공급 대가면 6천만 원이 부가세인데 이게 공급가액 매출액이니까 10%면 6,600이죠. 6,600. 자, 그래서 6억 6천에 10%니까 6,600이 뭐라고? 네, 뭐라고? 매출세고. 자, 매입세. 자, 매입세는 원래 얼마예요? 2,100이죠, 2,100. 2,100인데 뒤에 토지 관련 매입세랑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 맞죠? 이거 기억나세요? 뭐다? 불공제 매입세제. 그러면 전체 매입세 얘는 매입세액이야. 매입액이 아니고 나는 공급가액 매출액이지만 이건 세액은 그대로 봐야 되겠죠. 세액이니까. 자, 근데 2,100인데 2,100 중에서 공제 못 받는 세금이 얼마 있다? 300 있으니까 땅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 1,80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납부 세액 금액이 얼마 된다? 이거 빼면은 4,800 되겠죠. 됐지? 예, 4,800만 원. 됐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40, 아니다, 58회죠, 이거. 58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론 문제 예,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